자, 그럼 이제 제2절 금융계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화폐, 시간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몇 가지 공식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자,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이란 말과 상반되는 말인데,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시불은요, 딱 한 번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시불은요, 목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여기서 내라는 말은요, 미래라는 뜻이에요. 미래. 그래서 내가계수는 자, 일시금이 있는데 이 일시금을 미래로 보내는 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동그라미만큼의 일시불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한 가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N년 뒤 미래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할인율 또는 이자율이 R일 때 그때는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한다고 했었고 타임머신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데 미래로 갈 때에는 곱하기로 하면 된다고 했고 과거로 돌아갈 때는 나누기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인율 R을 입력하고 몇 년 뒤 미래로 가고 싶느냐에다가 N자에다가 그 연도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3년 뒤 미래로 가고 싶으면 곱하기 1 플러스 R에 3승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으로 같이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연기,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일시불을 N년 뒤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이자가 붙어서 현금 흐름의 액이 커진다는 것을 원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역시 하나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N기 말에 요만한 일시금이 있는데 이 일시금을 현재로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런데 N년 뒤 미래에 있는 일시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시점인 연기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3년 뒤 미래에 있는 일시금을 현재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누기 1 플러스 R에 3승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화폐, 시간가치 개념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공부하는 공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크기의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 N년간 발생하는 연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N년간 받을 연금이 있어요. 1년마다 A1씩을 N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1기 말에 첫 번째 연금을 받고 2기 말에 두 번째 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N기 말에 N번째 연금을 받겠죠. 자, 연금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매 기말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연금을 받을 게 있는데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A1씩 받을 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연금을 언제 받는지를 타임테이블에 표시를 하면 1기 말에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첫 번째 연금 A1을 받고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또 A1 받고 이런 식으로 연금 받아 나가다가 N기 말에 N번째 연금을 받는 이렇게 연금의 현금 흐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앞으로 받을 이 연금을 받을 때마다 전부 다 저축을 한다면 이 연금들을 다 내가 모아 나가면 N기 말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자, 이거 저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3기라고 할게요. 만약에 얘를 3기라고 한다면 요거를 연금을 받자마자 저축을 한다면 요거는요. 이자가 몇 번 붙죠? 2번 붙죠. 요거 이때 저축을 하면 이자가 한 번, 2번 붙어요. 요거 이자가 2번 붙고요. 요거는요. 이자가 한 번 붙어요.
요거는 한 번 붙습니다. 요거는요, 받자마자 끝나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 각각의 A1, A1, A1의 원금도 모으겠지만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2번 붙고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고 얘는 이자가 안 붙고 이것들을 전부 다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해주면 N기 말에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이것이 바로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연금의 내가계수는 이 작은 동그라미 3개, 얘를 얘로 바꿔주는 공식이다. 바꿔주는 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들을 내가 받을 때마다 저축을 한다면 N기 말에는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는요 꼭 연금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의 연봉이 매 연말마다 3천만 원씩 연봉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연봉을 3천만 원씩 받을 때마다 그 연봉을 5년간 모은다면 5년 뒤에는 얼마의 돈이 모이겠는가? 우리 그런 걸 구할 때도 역시 연금의 내가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영어로요. FVAF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FVA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FVA는요. 요 앞에 있는 F는 미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퓨처의 의미고요. 자, 여기 뒤에 A는요. 연금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FVA라고 쓰면요.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도 암기를 해 주시고요. 정말로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감채기금 계수인데 자, 감채기금 계수는요. 내가 N기 말에 얼마의 목돈을 모으고 싶어요. N기 말에 얼마의 목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N기 말에 얼마의 목돈을 모으고 싶으면 앞으로 N년 동안 매 기마다 얼마씩을 모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예요. 바로 우리 이것을 감채기금 계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N기 말에 이만큼의 돈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얼마씩을 모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채기금 계수는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 연금의 내가계수와 공식을 보니까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죠?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분모가 분자로 올라와 있고 분자가 분모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역수관계입니다. 자, 수식이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도 반대라는 걸 의미해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자, 우리 요거를 소문자 A, 소문자 A, 얘를 소문자 A라고 하고 얘를 대문자 S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A에다가 곱하기 FVA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S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A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를 해주면 FVA를 해주면 S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A는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궁금한 거죠? S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A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것들을 모으면 얼마가 모일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채기금 계수는 반대예요. 반대로 얘는 알고 있어요. 내가 N기 말에 S1을 모으고 싶어. 내가 N기 말에 S1을 모으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대체 매기에 얼마씩을 모아야 할까? 이걸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S 곱하기 SFF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와요. 지금 요게 3번 얘기고 요게 지금 4번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고요.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생긴 게 유사하죠. 자, 우리가 요 식에서요. 양변에 자, FVA의 역수를 곱할 거예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FVA의 역수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겠죠? 여기는 이렇게 FVA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식을 좌우를 바꿔 씁시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쓸 거예요. S 곱하기 FVA분의 1은 A 혼자 남았죠. 자, 우리 요식과 요식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자,
얘하고 SFF가 같다는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연금의 내과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FF와 FVA는 서로 역수관계다. 근데 우리가 의미를 봐도 의미가 반대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3번 연금의 내과 계수는 뭐를 알고 뭐가 궁금한 거다? 요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A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뭘 구하고 싶다? 내가 N기 말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이걸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연금의 내과 계수다 이 얘기예요. 자, A는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S를 알고 싶어. S를 몰라. S를 모르기 때문에 S를 알고 싶어. 이때 활용되는 게 바로 FVA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내가 N기 말에 얼마를 모을 거야. 내가 N기 말에 얼마를 모으려면 내가 대체 매 기마다 얼마씩을 저축해야 하는 거지? 자, S는 알고 있어. S는 알고 있어. 나는 N기 말에 S1을 모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대체 매기 얼마씩을 모아야 하는 거지? 이걸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SFF다 이 얘기예요. 감채기금 계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에서 S로 가고 S에서 A로 가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FVA와 SFF는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역수관계다 이 얘기예요.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역수관계다 요 얘기입니다. 양자가 왜 역수관계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연금의 내과 계수는요. 의미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A1씩을 모으면 N기 말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공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감채기금 계수는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5년 뒤에 유럽 여행 가고 싶어. 자, 저 한 번도 유럽 여행 못 가봤거든요. 자, 5년 뒤에 유럽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한 달 정도 여행 가는데 한 돈 2천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내가 5년 뒤에 유럽 여행 가려면 내가 5년 뒤에 돈이 얼마 필요해요? 2천만 원 필요해. 자,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매기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서 5년 뒤에 5기 말에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모으면 될까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감채기금 계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N기 말에 얼마의 돈을 모으려면 마련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자, N년 동안 매기 얼마씩 모아야 될까를 알려주는 계수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금의 내과 계수하고 감채기금 계수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A를 알고 있었을 때 S가 궁금해. 그때는 FVA. 반대로 S는 알고 있는데 A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SFF를 활용하시면 돼요. 양자가 역수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내가 앞으로 매기 N년 동안에 이러한 연금을 받을 게 있어요. 또는요, 이러한 연봉을 받을 게 있어요. 또는요,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앞으로 내가 N년 동안 이 부동산에서 매기 이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것들을 내가 받을 때마다 모아 나간다면 N기 말에 얼마가 모인다고 했죠? 우리 그거는 FVA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FVA를 곱하면 우리 요 목돈을 구할 수 있어요. 자, A에다가 FVA를 곱하면 N기 말에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3번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S1은요. 지금 당장 S1이에요. N년 뒤에 S1이에요. N년 뒤에 S1이죠. 내가 앞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이만큼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건데 그것들을 다 모으면 N년 뒤에는 얼마의 돈이 모여? 까지가 FVA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당장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싶어. 대체 N년 뒤에 얼마가 지금 당장은 얼마인 거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미래 가치를 구해야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돼요. 자, 우리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것을 할인한다라고 해요. 영어로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이 S1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할인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A1을 통해서 S1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A1 곱하기 FVA를 해줘야 되는데, 자, FVA를 공식으로 쓰면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에 이렇게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바꾸서 S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S1은 지금 당장 S1이 아니라 N기 말, 다른 말로 N년 뒤, 이런 같은 말이에요. N년 뒤 또는 N기 말 같은 말입니다. 자, N년 뒤에 S1이기 때문에 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나누기 뭘 해줘야 돼요?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모아서 미래의 목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을 모아서 그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려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FVA에다가 나누기 뭐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추가해 주면 돼요. 근데 요거를 추가한다의 의미가 바로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1 플러스 R의 N승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요 S1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지 않는다. 자, 현재 가치로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요거 모으면 N년 뒤에 이만큼의 S1이 모여 라고 하는 거는 연금의 매가계수였잖아요. FVA였잖아요. 그죠? 자, FVA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것만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가져올 거니까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준 거고, 이쪽도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주니까 FVA 공식의 분모 자리에 1 플러스 R에 N승 요것만 추가가 된 겁니다. 바로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 2번의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2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영어로 PVA라고 많이 써요. PVAF라고 써도 되고 PVA라고 써도 돼요. 자, 우리 요 P는요 현재 가치란 뜻이고 A는 연금이라서 연금의 현가합이란 뜻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에 6번 저당상수입니다. 자, 저당상수는요,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저당상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서 대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떤 점이 놀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로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그 4억이 바로 들어와요. 대출 신청하고 승인 나면 뭐 몇 시간 이내 또는 하루 이틀 이내에 내 통장에 돈 4억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금은 언제 들어온다?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대출은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한 1억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억 원의 대출금이 지금 당장, N기,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대출은요, 지금 당장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돈을 어떻게 갚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전제하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라고 많이 전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 90% 이상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 말은요, 매기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1억을 빌렸는데 요 1억을 매기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서 결국 이 큰 돈을 다 갚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매기 일정한 금액을
N년 동안 갚아서 이 대출금을 전부 다 갚으려면 매기 얼마씩을 갚아야겠느냐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저당 상수예요. 우리 그래서 1억이라는 대출금에다가 우리가 보통 대출금은요, loan이라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L로 보통 표현 많이 하거든요. 대문자 L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MC를 해주면요, 저당 상수를 우리가 MC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MC를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매기 얼마씩을 갚아야 하는지 그 금액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천만 원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얘가 뭐 11년 동안 갚는 걸로 해서 자 1억 빌렸는데 11년 동안 매기 얼마씩 갚으면 될까 해보니까 1천만 원 나왔다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당장 1억 빌린 다음에 앞으로 11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을 일정하게 갚아 나가면 11년 동안 갚으면 다 갚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갚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지금 당장 돈을 빌렸을 때 그 대출금을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을 해 나갈 때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저당상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 자체가 모기지 컨스탄트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렸을 때 매기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당상수의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저당상수가 앞에서 공부했던 금융계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방금 우리 공부했던 5번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는데 요 공식을 잘 봐주세요. 요거를 분자 분모를 뒤집은 게 바로 역수를 취한 게 바로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서로 역수관계이고 5번과 6번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식이 역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반대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자 일로 가는 게 있다 그랬을 때 자 반대로 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금융계수와 요거의 금융계수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림에서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뭐를 갖고 뭐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죠. 요걸 S라고 하고 요걸 S라고 하고 요걸 S-라고 할게요. 요거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죠? 그죠? 자, 또는요, 요렇게 세 개를 다 묶을 수 있겠죠? 내가 매기 A1씩을 모아 나가면 그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느냐? 요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것들을 내가 모으면 현재 가치로 그게 얼마가 되겠느냐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A 곱하기 자 PVA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상수는요, 반대예요. 저당상수는 지금 당장 이러한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갚아 나가려면 N년 동안 매기 일정한 금액으로 갚아 나가려면 대체 내가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얼마씩을 갚아 나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MC는요, S 다시 할게요. 자, S-에다가 MC를 곱하면 A를 구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의 S-는요, 대출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요 PVA와 MC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래서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5번은요. 뭐를 갖고 뭐를 구하는 거다?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요 A를 가지고 S-를 구한 게 바로 PVA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요걸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걸 구한 게 바로 MC다 이 얘기예요. A를 가지고 S-를 구하는 게 PVA고 S-를 가지고 A를 구하는 게 MC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자가 역수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당상수는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을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계수의 이름 자체가 저당상수이다. MC라고 한다.
요러한 표현 이름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계수 6가지를 공부하셨는데 우리 이 6가지의 금융계수를 육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육계수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의 계수를 육계수라고 하고 우리 실무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쓰인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 본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한 두세 번 이상 반복하시면서 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동그라미의 위치에 유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위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첫 번째 연금은 연기 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연금이 요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 뒤 1기 말에 첫 번째 연금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연금이 이렇게 쫑쫑쫑 발생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면 그 현가 합을 구하면 자, 현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인 연기의 현가 합이 구해지는 거지 요 시점으로 현가 합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이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목돈은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대출금은 지금 당장 연기부터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대출금은 지금 당장 내 통장에 꽂혀요. 그런데 첫 번째로 돈을 갚는 거는요. 1년 뒤에 첫 번째 돈을 갚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위치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강의부터는 요 수평선 위에 동그라미 위치까지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육계수를 응용한 계수입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 있는데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갚은 돈이 있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겠죠. 우리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까지 돈을 갚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돈을 상환한 거고요. 나머지 돈은 잔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랬을 때 전체 대출금 중에서 내가 갚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내가 갚은 돈의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잔금의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당연히 상환금과 잔금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 대출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은 1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자, 양자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 만약에 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우리가 A와 B를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A든 B든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A를 안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A를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 B를 알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빼기 A를 해주면 B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합이 1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각각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뭔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A가 0.4다라고 한다면 그럼 B는 0.6이겠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알 수 있는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뭐다? 바로 1 빼기 A를 해서 B가 나오는 원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상환 비율의 공식만 외우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린 요거 A의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A의 공식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B는 1 빼기 A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래서 B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A를 상환 비율이라 한다면 상환 비율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우리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매기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요거 오타네요. 일정 시점인데. 자, 만약에 전체 대출 기간이 원래 20년으로 빌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자율은
이자율은 5%로 빌렸고 전체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빌렸다라고 한다면은 요 R 자리에 0.0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N 자리에 20년 들어갑니다. 요 밑에 있는 N은요, 전체 대출 기간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N은 전체 대출 기간. 자, 20년 동안 20년 전제로 갚으려고 대출 받았는데 내가 5년째 갚았어요. 남은 기간이 15년이야. 지금까지 5년 갚았고 앞으로 1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갚은 상환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면 이 자리 T 자리에다가 5년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분자의 T는요, 상환 기간입니다. 내가 대출을 앞으로 20년 동안 갚을 걸 전제로 돈을 빌렸는데 지금까지 내가 5년 동안 갚아 나갔다면 이 자리에 20, 이 자리에 5년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20년 전제로 돈을 빌렸는데 7년 동안 갚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7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13년이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상환 비율을 구해 보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05에 20승 빼기 1 그리고 1.05에 5승 빼기 1.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L. 내가 애초에 받은 대출금이 있겠죠? 애초에 받은 대출금에다가 요 상환 비율을 곱해주면 너 지금까지 얼마 갚았어? 라고 하는 상환금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공식을 식 변형을 하면 이렇게 MC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자, 복잡한 수식을 쓰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수식에 영어 이니셜을 쓰고 괄호하고서 이자율 또는 할인율 얼마, 기간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표시한다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C 한 다음에 5% 그리고 20년 요렇게 써도 MC가 얼마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 내용을 MC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MC 자, 이자율은 5%고 기간은 5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도 MC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빼기 1이고 여기는 빼기 R이고 분자 분모의 의미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주로 이 공식을 많이 쓸 거예요. 왜? 이 공식이 더 쉬우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상환 비율 공식은 이걸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잔금 비율 공식은요. 얘가 상환 비율이기 때문에 1 빼기 상환 비율로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암기할 게 아니라 상환 비율 공식만 외우시면은 잔금 비율은 양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해보니까 만약에 요 개수가 예를 들어서 0.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잔금 비율은 당연히 0.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빌린 다음에 중간까지 자, 갚고 있는 중간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고 앞으로 남은 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을 때는 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상환 비율을 해주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 갚았는지를 알려줘요. 얼마를 상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L 곱하기 잔금 비율을 하면요. 남아있는 대출 잔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K계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융계수 파트에서 K계수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식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K계수의 도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K계수의 도출 원리를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화폐 시간가치 파트를 공부할 때 일정 성장 연구 연금의 현가 합을 이미 구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냥 현금 흐름이 아니라 매년 G%의 비율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G%의 비율로 성장하는 게 첫 번째 현금 흐름부터 G%의 비율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은 두 번째 현금 흐름부터 G%의 비율로 성장하는 걸 의미한다고. 자,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로 말로 얘기할 때는 2기 말부터라고 표현해요. 2기 말부터. 자, 두 번째 현금 흐름 또는 2기 말부터 일정한 비율, 즉 G의 비율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현금 흐름부터 G%의 비율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정률 성장 현금 흐름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정률 성장 여기다 써드릴게요. 우리 이런 것을 정률 성장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G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률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2기, 3기, N기의 현금 흐름을 표시해 보면 자, 2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G이고 3기는 여기 이 현금 흐름이 G%만큼 성장해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1 플러스 G의 2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N기가 되면요. 1 플러스 G의 N 빼기 1승이 되는데 N승이 아니에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N승이 아니야. 왜 N승이 아니냐면 보세요, 여러분. 2기일 때 1승이죠. 3기일 때 2승이죠. 그러면 N년일 때 N 빼기 1승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씩 얘가 부족하냐면 첫 번째 현금 흐름부터 G의 비율로 성장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현금 흐름부터 G%의 비율로 성장하기 때문에 요 1 플러스 G의 승수가 요 위에 기에 비해서 하나씩 승수가 작게 표현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셨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들의 현가 합을 구할 거예요. 자, 현가 합을 구할 건데 왜 자꾸 현가 합을 구하나요? 자, 왜냐하면요. 우린 뭐 하는 사람이죠? 부동산의 경제가치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경제가치 구하려면요. 이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임대 수익이 있는데 요 임대 수익이 이렇게 정률 성장할 것 같아요. 매년 3%씩 임대료 수익이 이렇게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미래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해야지만 그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그림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우리 요거의 현가 합을 구하려면요. 자, 현가를 먼저 해줘야겠죠. 자, 요 첫 번째 현금 흐름 A는요. 자, 현재 시점 연기로부터 1년 뒤에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얘를 현가해 주려면요. 1기간을 현가해 줘야 돼. 따라서 나누기 1 플러스 R에 1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2기간이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R에 2승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 할인을 해주면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A 곱하기 1 플러스 G의 N 빼기 1승은요. N년 뒤 미래죠. 얘는 N년 뒤 미래니까 1 플러스 R에 N년만큼 현가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해주면 우리 이러한 정률 성장 현금 흐름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식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처음 본 것 같지만 저는 이거 어디서 이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공부할 때 맨 처음 얘기했던 등비수열 생각나세요? 등비수열. 요거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수식인가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하나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요거 등비수열이네. 그리고 그 항들이 더하기 되어 있으니까 요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수식이네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거 어떠한 등비수열이에요? 요거 초항이요. 요거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이거예요. 초항이 이겁니다. 그죠? 자, 초항은요. 1 플러스 R의 A1이에요. 그다음에 공비는 얼마죠? 공비는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얘한테 뭐를 곱해줘야 얘가 될까요? 바로 공비는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일까요? 네, 맞아요. 그죠? 요걸 곱해주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한테 얘를 또 곱해주면요. 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를 곱해 나가다 보면은 얘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분비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항의 개수 몇 개예요? 항의 개수는요. n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요거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할 수 있죠. SN 공식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자, SN 공식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SN 공식을 쓸 때 1 빼기 R A에 1 빼기 R에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또 다른 금융 개수랑 또 헷갈려. 왜냐면은 여기서의 R은 분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 도출할 그 금융 배수는 할인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R인데 여기선 공비고 여기선 또 할인율이야.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쓰기보다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걸 이렇게 쓸게요. 자, 초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n승.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1 빼기 공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공비는 이거니까 얘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초항은 요거잖아요. 그럼 초항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요 수식을 다시 써주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1 빼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이고요. 자, 초항은 요거죠. 1 플러스 R에 A고요. 곱하기 1 빼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에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모를 조금 정리할 겁니다. 요거는요.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죠. 1이니까. 다시. 자, 얘는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로 쓸 수가 있죠.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요거 1이 지워져요. 그래서 얘는요.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1 플러스 R이고요. R 빼기 G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곱하기 요건데 그러면 요게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분모에 얘가 남고 요렇게가 분자가 되겠죠? 근데 1 플러스 R 공통이니까 1 플러스 R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R 빼기 G만 남게 돼요. R 빼기 G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분자니까 A 곱하기 1 빼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에 N승 요 식이 남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라고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그죠?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도출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그냥 바로 이거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라고 하면 뻥 찌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도출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그 도출 과정은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 쓴 이유를 아시죠?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R은 뭘 의미하죠? 여기서의 R은요. 할인율을 의미해요. 여기서의 R은 할인율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G는 뭘 의미하죠? 요거는 성장률을 의미해요. 그죠? 요거 A는요. A는 뭘 의미하죠? 요걸 의미하죠. 첫 번째 현금 흐름. 요 A를 의미하는 거죠. 요 N은요. 요 N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N년간. 이러한 요소들을 넣어주면은 이 공식에다가 이러한 요소들을 입력해주면은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으로 바로 이러한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N년이 아니라 이렇게 유한한 기간이 N년이 아니라 이거를 무한한 기간으로 확장해 버린다면 무한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연구 성장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죠? N이 무한대로 바뀌어요. 그죠? 자, 현재 우리가 지금 구한 이 공식은요. 유한이에요. 유한. 요건 지금 유한한 기간 동안에 현가 합을 구한 겁니다. N년 동안에 현가 합을 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한을 구하고 싶다. 영구. 무한은 영구죠. 그러면요. 다 똑같아. A 똑같고 R 똑같고 G 똑같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뀐다? 요 N만 무한대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다 똑같은데 N만 무한대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얘를 봅시다.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의 N승인데 요 N승이 무한대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요 N승이 무한대로 바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여기 숨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구했을 때 어떠한 하나의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한히 커진 숫자, 무한대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R과 G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해요. 즉 G가 R보다 작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G가 R보다 작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부등호가 반대가 돼버리면요. 성장을 너무나 크게 하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데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R로 현가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얘가 커져요. 얘네들도 커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히 계속해서 커지는 영구 연근의 현가 합을 구하면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무한대가 아니라 얼마야 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 수렴하기 위해서는요. 요거가 점점 작아져야 돼. 점점 작아져야지만 얼마라고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요. 공비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요 값이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 나가서 점차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요 공비가 1보다 작아야지만 요 값이 점차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를 이렇게 보내시면은 결국 얘가 도출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R이 G보다 더 큽니다. 그래야지만 일정한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자, 요 분수 값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값을 무한히 무한히 거듭 제곱하면 요 값은요, 0이 돼요. 그죠?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해 나가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 딱 없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영구, 연근의 현가 합을 구하면 요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것만 남게 되고 1 빼기 0이기 때문에 1 빼기 0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1은 그냥 A죠. 그래서 유한한 N년 동안의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면 이렇게 복잡한 공식인데 영구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면 이렇게 심플한 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식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정률 성장 영구 연금의 현가 합 공식과 일치하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와 지금 한 얘기가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률 성장 연금의 N년 동안의 현가 합 공식과 정률 성장 연금의 영구 연금의 현가 합 공식을 각각 암기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양자 사이의 관계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는지 얘가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해지는 거다라는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마지막 이제 K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K계수 안 들어갔는데 금방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식을 칠판에 판서하면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시거나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요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식이 도출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요 괄호친 거, 요게 뭐라고 했죠?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는 정률 성장 연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의 현가 합을 이거 A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면 지금 현재로 이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K계수를 도출할 건데 K계수가 뭐냐? 이거 현금흐름 보시면요. 일정한 비율로 점차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크기, 요거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를 일정한 하나의 A 값으로 평준화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에요. 자, 뭔 소린고 하니? 잘 보세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일정한 비율로 점점 커져요. 이것들을 싹 다 현가 합을 하니까 얘가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금 흐름도 가능하겠죠. 자, 한 이만한 걸로 시작해. 한 이만한 걸로 시작해요. 얘보다 약간 더 큰 걸로 시작해. 얘보다 약간 더 큰 걸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해. 자, 얘는 A인데 얘는 A 대시라고 할게요. A보다 약간 커. 그런데 A 대시로 일정한 값으로 일정하게 A 대시 이렇게 진행했었을 때, 이렇게 N년간 진행했었을 때 이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해도 이거랑 똑같은 현가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매기의 연금의 크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해하시죠? 처음에 그린 파란색 원은 어떻게 구해진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점점 커지는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연금의 현가 합을 구했더니 이 파란색 원이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란색 원과 동일한 현가 합의 크기를 주는 매기 일정한 금액의 현금 흐름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우리 그 매기 일정한 금액을 A-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원리를 안정화 또는 평준화라고 합니다. 자, 안정화라고도 하고 또는 평준화라고도 해요. 자, 이것의 의미는요. 일정 비율로 G%죠. 일정 비율로 성장하는 A를 매기 일정한 현금 흐름의 크기로 바꾸는,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연금에다가 K계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이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요 현금 흐름을 A-라고 하는 매기의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어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것을 K계수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K계수를 구할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K계수를 구하는 원리는 MC, 저당상수의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 저당상수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냐면 여러분 저당상수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죠?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을 빌려요. 그죠? 지금 당장 목돈을 빌리면 내가 이 목돈을 앞으로 매기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갚아 나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죠? 매기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갚아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매기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요거를 다 갚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점점 현금 흐름이 커지죠. 점점 현금 흐름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이것들의 현가 합을 구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목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 이 목돈을 무엇으로 바꾸고 싶죠? 매기 일정한 금액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요? MC. 놀랍죠? 소름 끼치죠? 소름 끼쳐야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MC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와요. 끝. 바로 이게 K계수예요. 바로 이게 K계수가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K계수는 일정 성장 연금을 매기의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는 계수를 우리가 K계수라고 하는데 K계수를 구하려면 일정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한 다음에 이 현가 합을 매기의 일정한 금액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MC를 곱하면 그러면 매기의 일정한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목돈 어떻게 구했죠? 요거요. 이걸로 구했어요. 이걸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 요거 큰 원을 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MC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MC를 해주면 이거 MC예요, 여러분. 이거 MC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MC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안정화된 매기의 현금 흐름이 나와요. 우리 요 A 대시를 안정화된 매기의 현금 흐름 또는 평준화된 매기의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뭘 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 공식을 이용해서 전체 현가 합을 구해요. 큰 원을 구해. 큰 원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MC를 해주시면은 매기의 일정한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K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얘를 A를 A 대시로 바꿔주는 계수예요. 아시겠죠? 자, A를 A 대시로 바꿔주는 계수가 바로 뭐다? K 계수예요. K 계수. K 계수는 뭐다? 일정 성장 연금의 현금 흐름을 일정한 연금으로 바꿔주는 계수예요. 바로 이게 K 계수야. 그럼 여기서 어디가 K 계수다? 바로 여기가 K 계수예요. 그래서 A 곱하기 K 계수 하면 A 곱하기 K 계수 하면 A 대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계수는 이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가 K 계수입니다. K 계수의 의미 아셨죠?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역사가 없어요. 아마 감정평가 제가 수십 년 이 강의 역사에서 이렇게 K 계수의 의미를 정확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드린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A 곱하기 K 계수 하면은 A 대시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 MC는요. PVAF랑 역수관계라고 했죠. 그죠? MC랑 PVAF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기 MC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VAF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요거 곱하기 요거기 때문에 PVAF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요 분모의 역수를 취해서 집어넣으니까 K계수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요 PVAF가 이 자리에 들어간 이유가 뭐다? 바로 얘가 역수가 돼서 들어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K계수는 요거예요. 요거 공식 요거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요 PVAF만 없으면 이 공식 뭐죠?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 그죠? 요 PVAF만 없으면, 요것만 없으면 뭐죠? 요것만 없었으면 뭐예요? 요거 없었으면, 요것만 있었으면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거를 여기에서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PVAF가 없으면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죠?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공식이 되고 분모 자리에 PVAF만 추가해 주면 그죠? 분모에 PVAF만 추가해 주면 K계수가 되는 거예요. K계수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률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공식과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K계수는 이렇게 PVAF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지금 우리 K계수는 정률 성장 연금인데 정액 성장 현금 흐름도 있어요. 우리 그건 J계수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없어. 우린 그래서 K계수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은 J계수의 수식까지 넣어드리긴 했는데 그건 그냥 형식상 넣어드린 거고 J계수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아직 K계수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K계수의 원리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K계수까지 말씀드렸고, 자, 9번 기타 보시면요. 이자 지급주기 있고 기초 기말 보정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